안녕하세요. 올콩톡톡입니다. 첫 인터넷 방송인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아주 많은데요. 어쩌면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상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가계약금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분히 분쟁거리를 지니고 있는 가계약금을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파헤쳐 볼게요. 이 위험 덩어리를 확실하게 정복해 그동안의 궁금증을 차례대로 풀어드릴게요. 길어서 시청자께서 불편해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에서 보면요, 가계약금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하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 반환돼? 배액상환 해야 해? 포기 몰취돼? 약정계약금으로 물어야 해? 라고 하면서 속 태우고 있죠. 부동산 가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보통은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 물건과 대상 매매 금액, 대체적인 기준 정도만 특정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적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어쩌면 약간의 법적 구속력을 포함하는 사전 합의적 성격의 양해각서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때 상대방에게 건네는 돈이 가계약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총 대금의 0.5%에서 2.5%가량 걸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금액이 6억이라면 약정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약 10%인 6천만 원 정도 될 것이지만 이때 가계약금은 대체로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보통이죠. 계약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른바 가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없다 보니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은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아로 남게 되는 거죠. 본계약 체결 전에 계약이 파기될 때 건너간 가계약금의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각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계약 성립 정도는 어떤 건지에 따라서 결말이 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사항이죠. 먼저 가계약금을 건너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대체로 거래 준비가 아직 덜 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을 우선 선점코자 할 때, 매수 매도 임대 임차를 압박하고자 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변할 때, 일방의 부재련에 정식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등이죠. 보통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을 깨고자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럼 건너간 이 가계약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계약 파기를 대비해 가계약금에 대해 약정을 해두었으면 약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런 언급도 없으면 차근차근 알아보죠. 가계약금이 왜 위험할까요? 건넨 가계약금이 몽땅 날아갈 수도 있고 배액상환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약정계약금, 대체로 총 금액의 10%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간혹 악질적인 사람에게 걸리면 적반하장식 황당한 경험도 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가계약금을 걸거나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해요. 계약은 구두로만 약속해도 성립합니다. 즉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죠. 입증 문제는 남지만요.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 합치이지 문서 작성은 그저 계약 성립의 증명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보면 인쇄문자로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민법 제565조 제1항에도 이와 같은 해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 모두는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정식 본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조항대로 처리해 해결하면 되는 거죠. 결국 가계약 상태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판례, 민법 법리,
하급심 판결례 등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가계약금을 반환할지, 배액 상환할지, 포기 몰치할지, 약정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계약이 성립됐느냐 안 됐느냐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가계약금에 관한 판단의 시작점이자 핵심이죠. 계약 체결 시에 미리 가계약금 기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도 없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반환해야 할 것이고, 계약이 온전히 성립되었다면 원론적으로는 지급한 가계약금만을 기준으로 한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계약금의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조항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요, 가계약금의 경우는 아니죠. 다만 민법 법리나 판례 등을 적용해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 계약의 해제에 준하여 포기 몰치나 배액 상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가계약 처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판례와 사례를 통한 계약 성립 판단과 분쟁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현실에서 가계약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되죠. 매수하려는 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사와 함께 본 아파트가 마음에 들면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방의 몇 가지 조건과 매매 금액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하죠. 그러면 중개사는 현재 서로 준비가 덜 되었으니 우선은 가계약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 계약을 약속하고 며칠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수긍한 매수인은 곧바로 매도인 예금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죠. 입금을 확인한 중개사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 금액, 대강의 특정 사항, 가계약금 입금 사실 등을 문자 메시지로 상방에게 보냅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지만 웬걸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방이 여러 사정을 들면 정식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알려오죠. 이때부터 얼굴 붉게 하는 가계약금 분쟁이 되는 겁니다. 계약 성립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가계약에 관한 실제 분쟁에 있어서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계약 성립의 판단은 매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 일정 등에 관한 의사합치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를 보고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계약 성립 판단과 가계약금 처리를 알아볼게요.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 같이 찾아본 주택이 좋아서 매수하기로 결심하여 매매 금액은 8억으로 하고 기타 중요사항이나 지급 조건 및 계약금은 정식 계약서 작성 시에 협의하기로 공인중개사와 합의하였다. 정식 계약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통화한 중개사가 가르쳐주는 매도인 예금 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빨리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 말에 성급하게 송금한 매수인은 다음날 아침 주택구조의 흠을 잡으며 계약을 파기하고자 했다. 이 사례에서 변심한 매수인의 가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의 성립 여부부터 따져봐야죠. 계약 성립은 앞에서 말씀드린 매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례는 매도인과 의사 합치로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나 기준이 매매금액 8억 이외에는 어떤 것도 특정되지 못했죠.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일정도 확정 또는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지 않았고 매매 목적물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의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죠. 따라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법률상 어떤 원인도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법률상 부당이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매도인은 받은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가계약금을 계약교습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이라 하면서 본계약이
불성립될 때는 교부자에게 반환될 것이 전제된 돈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계약 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아 반환하는 케이스도 제법 있죠.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구경한 아파트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다. 계약금 10% 정도를 하고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2개월 후인 10월 중순에 지급하고 잔금 지급할 때 입주하기로 약속하면서 정식 계약서는 이틀 후 작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식 계약서 작성 시에 상방이 협의하에 정하기로 하고 중개사가 매도인과 통화하여 받은 매도인의 예금 계좌로 가계약금 쪽으로 1,500만 원을 즉시 송금하였다. 중개사는 가계약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상방에게 보냈다. 이 사례에서 본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이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 사례에서 매수인은 가계약금 1,5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가계약금 1,5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따져볼까요? 민법 제565조 1항과 대법원 판례는 긍정이네요. 다만 이 민법 규정이나 판례는 계약금 계약에 관한 것이고 가계약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판례는 아니더라도 이를 준용하여 가계약금을 판단해 보면요. 가계약 시 매매 계약의 중요 사항이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잔금지기 입주 시기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례의 가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하급식 판결은 일관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당 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경우와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는요. 약정 계약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계약금의 일부로서는 좀 미흡하죠. 사례에서 가계약금, 가계약을 본계약과 구별하여 명확하게 하고 있고 비록 외부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에 한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당사자 의사도 짐작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본 사례의 가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1항의 계약금 계약에 준한 해약금으로서 앞서 결론 내린 바와 같이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몰취하면 될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해약금, 위약금, 계약금 일부의 의미를 잠깐 언급해 볼게요. 해약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여해주고 그 권리 행사 시에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원이고 위약금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죠. 계약금 일부는 약정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특히 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몰취나 배액 상환하는 계약금을 가계약금으로 환정할 것인가 약정계약금으로 할 것인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입니다. 따라서 더 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계약 시에도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앞의 사례에서 만약에 본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은 받은 가계약금 1,500만 원에 1,500을 보태서 총 3,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매수인 경우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 등이 특정되어 가계약은 성립되었고요. 또 본계약과 구별되고 가계약이 하나는 유한 책임의사도 유추되죠. 민법상 계약금 계약에 준한 해약금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적인 가계약금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른바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을 한 특약, 즉 위약금 계약이 있을 때 하나여 그 가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보아 위약금으로서 배상을 하게 되겠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죠.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10억 원으로 합의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수인은 계약금 1억 원은 오늘, 중도금 3억 원과 잔금 6억 원은 각 지정일자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오늘 지급키로 한 계약금 1억 원은 은행 이체 한도가 부족하여 오늘은 부득이 계약금 중 2천만 원만 지급하고 내일까지 나머지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개사는 계약금 중 일부금으로 2천만 원 영수함이라고 매매 계약서에 기재해 두었고 매수인은 다음날 아침 나머지 계약금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려 했으나 매도인이 계좌를 차단하여 송금이 불가하였으며 곧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파기 연락을 받았다. 호재 소식에 매도인이 변심한 것이었으며 받은 금액의 100을 상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2천만 원의 반환과 약정계약금 1억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2천만 원의 100인 4천만 원으로는 계약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판례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100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약정계약금을 지급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사례는 매매 목적물, 중요 사항과 기준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부동산의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합치 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전부 지급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해요. 그러므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례에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민법 제565조 1항의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사한 사례 실제 판결에서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약금으로서 약정계약금은 70%로 감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었죠. 인터넷 등에서 앞의 대부분 판결을 가계약에도 적용하여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판례는 본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가계약에 관한 것과는 사정이 전혀 다른 것이죠. 유의하시고요. 가계약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접근해야겠죠. 가계약금 대처 방법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가계약금은 필요악입니다. 필요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 가계약금을 걸 때는 가계약금 처리에 관해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해요. 중요하죠. 셋째, 상방이 합의한 가계약 내용을 중개사가 상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상방으로부터 확인 답장을 받습니다. 넷째, 가계약 진행 과정을 녹취하고 문자는 보관해 두어야 해요. 다섯째, 분쟁에 대비하여 가계약금은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하고요. 소송을 전제하는 마음으로 임하되 미미한 소액은 서로 합의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이제까지 가계약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꼭 성공하는 가계약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곧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